자, 첫 번째 경기 이제 맨시티 대 울버햄튼. 자, 시티 같은 경우에는 현재 홀란드, 로드리, 그리고 스톤스, 그리고 아케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에 반해 이제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결장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비교적 뭐 전력 누수가 이제 큰 팀은 이제 맨시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현재 4연승 중으로 상승세를 좀 타고 있고, 그리고 직전 이제 FA컵 4강전에서는 노팅엄 상대로 이제 승리를 좀 거두면서 이제 결승전에 좀 진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시즌은 굉장히 좀 기대 이하의 좀 시즌을 보냈던 그좀 맨시티였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후반기 막판에는 이제 확실히 좀 살아났고, 그리고 현재 뭐 우승컵도 이제 하나 좀 들어올릴 수 있는 좀 상황이 좀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맨시티 입장에서는 이제 일단은 FA컵 이제 우승을 좀 차지하고, 그리고 이제 챔스권 이내로 이제 좀 들면서 좀 마무리하는 게 가장 좀 최상의 시나리오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현재 6연승 중으로 기대 이상의 지금 성적을 좀 거두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한때는 뭐 강등권에 이제 근접을 했지만 이제 어느덧 지금 중위권까지 지금 치고 올라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시즌 중에서 가장 지금 고점의 좀 페이스를 이어가고 있는 그저 울버햄튼이라고 볼 만큼 최근 굉장히 좀 기세가 상당히 좀 매섭다. 이렇게도 이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양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전달해 드려봤네요. 자, 물론 이제 울버햄튼의 기세가 최근 좀 매섭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근래 뭐 맨시티만 이제 만나게 되면은 이제 울버햄튼이 좀 점유율에서 좀 많이 좀 밀렸었고, 그리고 이제 득점계도 잘 못 만들면서 이제 무기력한 모습을 좀 계속 좀 보여왔기 때문에 이런 지금 뭐 울버햄튼이 좀 좋은 경기력을 좀 보일 거란 기대는 좀 다소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네. 그렇죠. 게다가 이제 뭐 특히 이제 뭐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매번 뭐 맨시티만 만난다고 하면은 중원 싸움에서 좀 밀렸었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상승적인 부분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번 경기 역시 좀 울버햄튼이 좀 맨시티 상대로 이제 중원에서 좀 많이 좀 밀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한번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뭐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뭐 맨시티가 좀 중원을 좀 장악하면서 더 유리하게 좀 경기를 좀 풀어갈 것으로 보고, 그러면서 이제 울버햄튼의 그런 좀 전진을 좀 잘 제어하면서 유리하게 좀 경기를 좀 풀어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자, 물론 이제 뭐 6연승 중으로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울버햄튼이. 자, 하지만 지금 뭐 홈 맨시티 상대로도 이제 연승을 좀 이어가기는 좀 많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원정 경기에서 뭐 맨유 상대로 이긴 했지만, 이제 그때 뭐 원정에서의 좀 경기력은 좀 생각보다는 많이 좀 저조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근래 뭐 지금 원정에서의 좀 울버햄튼의 좀 경쟁력이 뭐 그리 좋지는 못하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제 홈과 달리 좀 원정에서는 여전히 좀 불안 요소가 많은 그런 좀 울버햄튼이기 때문에 이런 점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뭐 충분히 좀 맨시티가 뭐 홈에서 좀 좋은 그래도 경기력을 좀 보이면서 이제 울버햄튼의 좀 연승 행진을 좀 저지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게다가 이제 아무래도 뭐 최근 뭐 울버햄튼뿐만 아니라 뭐 맨시티의 좀 페이스나 경기력도 이제 좋은 편이고, 그리고 지금 울버햄튼과 달리 뭐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챔스 진출이라는 동기부여도 있기 때문에 이런 지금 뭐 동기부여 면에서도 차이가 굉장히 좀 크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약간 뭐 이런 요소들을 다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이 경기는 그래도 이제 홈에서 뭐 맨시티가 울버햄튼 상대로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서 울버햄튼의 그런 긴 연승 행진을 이제 끊는 그런 좀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저는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맨시티 승 쪽 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맨시티 승에 3.5 언더로 접근하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요 대 이제 헤타페 경기. 자, 우선 라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수비수 2명, 그리고 키퍼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좀 전력 누수가 크고, 그리고 특히 좀 후방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큰 그좀 라요라고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원정팀 뭐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지금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우선 라요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4경기 연속 지금 승이 없는 상태고, 그리고 최근에 뭐 발렌시아전을 좀 제외하고는 전부 멀티 실점 이상을 좀 기록하면서 이제 패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뭐 당장 뭐 직전 경기에서는 뭐 꼬마 상대로 원정에서 좀 3대0 좀 대패를 당하면서 여전히 좀 흐름이 좋지 못한 그좀 라요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뭐 라요뿐만 아니라 헤타페 역시 지금 흐름이 좋지가 못해요. 네, 일단 뭐 현재 지금 3연패 중으로 하락세를 좀 타고 있지만, 자, 다만 그래도 이제 뭐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다면은 이제 직전 경기 이제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나름 좀 좋은 경기력을 좀 보이며 이제 비등비등한 그런 좀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레알 상대로 뭐 1대 0으로 좀 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뭐 경기 내용에서는 나름 좀 대등한 모습을 좀 보일 정도로 굉장히 좀 선전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좀 아쉽게 뭐 1점 차로 좀 졌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었던 그 좀 직전 뭐 헤타페 레알 전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내가 확실히 좀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두 팀 다 뭐 최근 좀 흐름이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경기력적인 부분에서는 헤타페가 더 기대치가 높다라고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 요 경기도 내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일단 뭐 두 팀 다 이제 후방에서부터 이제 천천히 좀 빌드업하며 전개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자, 그리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자연스레 이제 경기 템포는 좀 느리게 이제 흘러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전에 뭐 라요가 라인이 올라간 팀들 상대로는 이제 곧잘 수비를 잘 공략했지만, 최근에는 라요의 그런 공격 전개가 안 좋다 보니까 뭐 그런 좀 라인이 뭐 올라간 팀들 상대로도 공격이 좀 대부분 좋지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뭐 라인이 지금 뭐 이제 올라간 팀은 뭐 별개로 뭐 내려간 팀들 상대로는 더더욱 좀 라요가 답답한 공격을 좀 보일 수도 있다고 봐요. 네. 좀 그만큼 확실히 좀 라요의 그런 좀 공격 전개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좀 대체로 좀 라인이 좀 내려가 있는 그좀 헤타페 상대로 이제 라요가 공격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기는 좀 많이 좀 어려울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기 역시 뭐 라요의 그런 좀 공격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좀 답답한 모습을 좀 보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봐요. 네. 자, 그리고 오히려 뭐 최근 공격 전개는 뭐 라요보다 헤타페가 더 나은 편이고, 그리고 라요에 비해 현재 뭐 패턴 플레이도 더 좀 좋다 보니까 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물론 뭐 이제 헤타페 확실히 뭐 공격에서의 또 기대치도 좀 낮긴 하지만 그래도 비교적 좀 라요보다는 뭐 헤타페가 공격에서도 더 좀 두각을 좀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도 예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래서 약간 뭐 요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뭐 비록 지금 뭐 헤타페가 뭐 3연패 중이긴 하지만 뭐 최근 뭐 경기력만 놓고 봤을 때는 라이어보다는 뭐 현저히 더 낫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약간 뭐 경기력적인 요소를 더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그래도 이 경기는 헤타페 사이드로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네,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헤타페 프랜승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헤타페 프랜승 쪽 본 경기. 네, 안 그래도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헤타페 프랜승의 2.2죠.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이덴하임 대 보훔. 자, 우선 하이덴하임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결장, 그리고 보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우선 이제 하이덴하임 같은 경우에는 3연패를 거두면서 하락세를 타다가 이제 직전 경기 슈투트가르트 상대로 원정에서 이제 승리를 거두는 좀 이변을 만들며 연패를 탈출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직전 경기 이제 슈투트가르트 상대로 적은 득점 기회를 좀 만들며 많이 좀 밀리는 그 양상을 좀 보였지만 그래도 그런 좀 적은 득점 기회를 좀 잘 살리면서 이제 1대0 신승을 좀 거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좀 승리를 좀 통해서 이제 지금 충분히 뭐 좀 잔류 가능성도 이제 있게 된 그런 좀 하이덴하임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원정팀 뭐 보험 같은 경우에는 최근 4연패를 거두다가 이제 직전 경기 이제 우니온 베를린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면서 일단 연패는 끊었습니다. 네. 자, 다만 이제 직전 경기에서 뭐 연패는 끊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최근 뭐 보험 같은 경우에는 승이 없는 상태로 지금 흐름이 좋지가 못하고, 그러면서 뭐 현재도 지금 리그 꼴찌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보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재 이제 남은 좀 리그 잔여 경기를 좀 고려했을 때는 잔류권 진입은 좀 어렵다고 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재 이제 16인 이제 하이덴하임을 좀 제치고 강등 플레이오프를 좀 치르는 게 지금 최선인 그렇죠 보험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16인 뭐 하이드라인과는 승점 4점 차가 좀 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드시 이제 이 경기 좀 승리를 좀 거둬서 이제 하이드라인과의 그런 좀 격차를 좀 줄이는 게 가장 좀 중요하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확실히 이제 보험 역시 뭐 지금 이겨야 되는 그런 좀 이유가 이제 충분히 좀 크지만, 그런 뭐 이제 보험과 마찬가지로 이제 하이드라인 역시 지금 뭐 잔류권에 있는 호펜하임과 승점이 단 5점 차밖에 안 나기 때문에 잔류권으로 지금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남은 잔여 경기를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하이드라인 입장에서도 이 경기를 좀 반드시 좀 잡아야 할 좀 필요가 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양 팀한테 있어서 굉장히 좀 승리에 대한 좀 동기부여가 이제 큰 경기다라고도 말씀드려 봐요. 네. 자, 뭐 그러다 보니까 뭐 두 팀 다 뭐 대체로 뭐 전진성이나 뭐 공격 전개가 이제 좀 떨어지면서 뭐 롱볼 비중이 좀 크다 보니 이제 공격이 좀 단조로운 경향이 좀 많긴 하지만, 그럼에도 뭐 평소보다는 이제 공격 시도가 굉장히 좀 많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기존보다 좀 적극적인 그런 좀 공격을 좀 보여주면서 어느 정도 공격적으로 좀 나설 가능성이 좀 높은 경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확실히 이제 물론 이제 뭐 공격 전개는 뭐 양 팀 다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공격 좀 시도나 안 그렇고 좀 빈도가 굉장히 좀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기존의 뭐 두 팀이 좀 맞붙었을 때보다는 훨씬 더 그래도 좀 스피디하면서 공격적인 양상으로 좀 흘러갈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봐요. 자, 근데 물론 이제 지금 뭐 하이덴하임이 직전 경기 뭐 슈투트가르트를 좀 잡긴 했지만, 여전히 지금 하이덴하임의 경기력이 많이 좀 저조한 편이고, 그리고 지금 보험 상대로는 7년 가까이 이제 이긴 적이 없을 만큼 많이 좀 약한 면모를 좀 보였기 때문에, 이런 약간 뭐 상성적인 면까지 고려한다고 하면은 요거를 뭐 제 아무리 지금 뭐 하이덴하임의 좀 정배 사이드를 좀 보기는 좀 생각보다는 좀 리스크가 크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네, 좀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지금 뭐 하이드라인보다는 뭐 보험 사이드로 보는 게 더 나을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요거는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보험 쪽으로 보도할게요. 네, 보험 프랜스 쪽 보는 경기. 자, 그리고 언오바는 솔직히 뭐 양 팀의 그런 뭐 공격을 좀 고려하면은 솔직히 뭐 오바를 좀 보기는 많이 좀 많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번 경기는 뭐 두 팀 다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나설 요소가 더 많은 경기다 보니까 이런 약간 좀 스타일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요거는 그래도 오바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오바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보험 프랜승 2.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토리노 대 이제 베네치아. 자,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2명이 좀 결장 중입니다. 네, 그러면서 현재 지금 주축 미드필더인 지금 리치와 라자로가 좀 결장 중이기 때문에 확실히 좀 이제 미드필더진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큰 그건 좀 토리노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원정팀 뭐 베네치아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결장 이슈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려 봤네요. 자, 우선 이제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지금 1승 2패로 다소 저조한 성적을 거두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근래 무패 행진을 이어갔을 때보다는 이제 흐름이 좋지는 못합니다. 자, 그래도 이제 뭐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일단 현재 이제 토리노가 홈에서는 8경기 연속 지금 무패 행진 중으로 강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원정에 비해 뭐 경기력이나 공수 밸런스가 더 좀 좋기 때문에 홈에서의 좀 토리노는 어느 정도 기대치가 좀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좀 토리노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원정팀 뭐 베네치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3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AC 밀란 상대로 좀 패배를 하면서 이제 무패 행진이 끊겼고, 그러면서 여전히 지금 강등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이제 강등권에 좀 위치하고 있는 거 좀 베네치아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뭐 잔류권에 위치한 거좀 레츠와는 승점이 단 2점 차밖에 안 나기 때문에 충분히 좀 잔류 가능성은 있는 거좀 베네치아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봐요.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이 경기도 내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그래도 초반부터 뭐 베네치아가 이제 전방 압박을 좀 강하게 가져가면 더 좀 적극적인 그런 좀 플레이를 좀 보일 수 있다고 봐요. 자, 그리고 이제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압박 대응에 이제 초반에 좀 포커스를 좀 두면
이제 좀 안정적으로 좀 플레이하다가 주로 좀 역습을 좀 통해서 뭐 공격을 좀 풀어갈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제 초반에는 뭐 베네치아가 굉장히 좀 이제 뭐 공격적으로 좀 나서고, 그리고 압박을 굉장히 좀 강하게 좀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좀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뭐 아무래도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뭐 무리해서 좀 플레이하기보다는 최대한 뭐 초반에는 좀 안정적으로 좀 플레이를 하다가 이제 가면 갈수록 좀 더 이제 어느 정도 좀 공격을 좀 풀어가는 식으로 이제 흘러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봐요. 네. 자, 물론 이제 뭐 베네치아가 뭐 더 공격적으로 나설 수 있긴 하지만 최근 이제 베네치아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좀 공격 전개가 좋지는 못하고, 그리고 특히 좀 빌드업 과정에서 좀 턴오버도 좀 많은 편이다 보니까 전개가 좀 끊기는 경우가 좀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그만큼 확실히 좀 뭐 빌드업이 뭐 그리 좀 좋지가 못하고, 그리고 턴오버도 많은 그런 좀 베네치아다 보니까 이런 뭐 베네치아가 뭐 공격적으로 나선다고 해도 전개가 좀 매끄럽게 이어질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오히려 되려 이제 좀 턴오버로 인해 이제 좀 역습을 좀 허용하면서 더 좀 실점 위험이 좀 클 수도 있다고 좀 예상을 해봐요. 네. 그렇죠. 자, 게다가 지금 뭐 베네치아 같은 경우에는 뭐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수비 집중력이 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결국 이제 가면 갈수록 좀 더 이제 득점 기회를 좀 많이 창출하며 경기를 더 유리하게 좀 풀어갈 팀은 좀 토리노가 되지 않을까도 예상을 해봅니다.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지금 경기 양상까지도 말씀을 드려봤네요. 자, 그래도 뭐 최근 뭐 경기력은 뭐 대체로 토리노가 더 좋을 뿐더러 이제 토리노 같은 경우에는 올해 홈에서 단 한 번도 이제 진 적이 없는 반면, 이제 뭐 베네치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즌이 끝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번 시즌 아직까지 리그에서 원정에서 승이 단 한 번도 없을 정도로 원정에서 매우 좀 저조한 성적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양 팀의 그런 홈과 원정에서의 좀 차이도 어느 정도 이제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이번 시즌 뭐 세리아 내에서 이제 유일하게 리그 원정승이 없는 거죠 베네치아라고도 볼 수가 있죠. 네. 자, 물론 이제 토리노가 현재 리치와 그리고 라자로가 이제 결장 중이다 보니까 좀 중원에서의 좀 타격이 큰 거는 굉장히 좀 어느 정도 좀 타격이 좀 크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 점을 좀 감안해도 그래도 뭐 현재 뭐 원정 뭐 베네치아 상대로는 그래도 토리노가 좀 좋은 결과를 만들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서 저는 그래도 이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토리노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분석 결과를 봤을 때는 그래도 토리노 사이드 쪽 보는 경기. 네, 그리고 토리노가 이제 뭐 베네치아의 그런 좀 공격을 어느 정도 잘 좀 제어하면서 좀 이기는 식으로 이제 좀 경기를 좀 예상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흘러가게 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뭐 저득점 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싶어서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토리노 승의 2.5점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스 대 랭스 경기. 자, 니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지금 수비수 2명이 결장 중입니다. 네. 그러면서 현재 지금 후방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어느 정도 큰 거죠 니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랭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큰 결장제는 없지만 그 대신에 이제 주축 포워드의 이제 이토주냐가 결장 의심의 사항입니다. 자, 그러니까 확실히 좀 핵심 선수의 그 좀 결장 이슈는 또 랭스 입장에서는 뭐 어느 정도 좀 괜찮 좀 뭐 좋지 못한 그 좀 뭐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뭐 현재 뭐 니스가 지금 연승 중으로 상승을 좀 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무려 파리 상대로 그것도 원정에서 이제 승리를 좀 거두면서 큰 이변을 좀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뭐 파리 같은 경우에는 리그 조기 우승을 좀 달성하긴 했지만 무패 우승까지 좀 노릴 수는 있었기 때문에 이제 뭐 힘을 뭐 완전히 좀 뺐다고는 보기 좀 어려웠던 그 좀 니스전이었는데, 그래도 이제 그런 뭐 파리 상대로 이제 니스가 리그 좀 첫 패를 좀 안기면서 굉장히 좀 놀라운 이변을 좀 만들었습니다. 네. 자, 그만큼 이제 직전 경기 뭐 파리까지 잡으면서 굉장히 좀 뭐 최고의 좀 모멘텀을 좀 만들었던 그런 좀 니스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랭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3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제 직전 경기 지금 최악체인 몽펠리에 상대로 이제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다소 좀 기대 이하의 결과를 좀 만들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물론 이제 무패 행진은 좀 이어가고 있는 거좀 랭스긴 하지만 이제 직전 경기에서의 좀 경기력은 많이 좀 이제 좀 저조했다, 이렇게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자, 그리고 지금 뭐 랭스가 뭐 현재 3경기 연속 이제 클린시트를 좀 기록 중으로 지금 생각보다 지금 실점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네. 자, 다만 근데 이제 그런 좀 3경기에서의 그런 좀 클린시트를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봤을 때, 자, 일단은 이제 랑스 상대로는 이제 유효스팅을 무려 15개 가까이 이제 허용했을 정도로 이제 수비가 좀 크게 흔들렸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때 뭐 이제 뭐 랑스 상대로 그래도 이제 좀 클린시트를 좀 거두면서 이제 승리를 좀 거두긴 했지만 이제 대량 실점을 해도 이제 이상할 게 좀 없을 만큼 이제 랑스한테 유스팅을 굉장히 좀 많이 허용을 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뭐 툴루즈 상대로도 뭐 클린시트를 좀 기록하긴 했지만 그것도 이제 툴루즈가 전반 초반에 좀 퇴장을 좀 당하면서 이제 수적 열세를 좀 놓였기 때문에 그런 약간 좀 수적 열세로 인해서 이제 좀 툴루즈의 공격이 좀 잠잠해서 이제 클린시트를 좀 거뒀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뭐 요런 지금 뭐 세부적인 그런 이제 클린시트 경기들을 좀 다 봤을 때는 지금 뭐 이제 후반기 뭐 최악의 좀 득점력을 기록하고 있는 뭐 몽펠리에를 상대한 경기를 제외하면은 랭스가 잘해서 뭐 클린시트를 좀 기록했다고 볼 만한 경기는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좀 운도 좀 따르면서 지금 뭐 클린시트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번에는 최근 좀 득점력이 물오른 그렇죠 니스를 좀 상대하다 보니까 랭스의 수비가 더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제 중원 싸움에서도 지금 뭐 랭스가 밀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이번 경기 이제 좀 랭스가 좀 니스 상대로는 어느 정도 좀 실점 위험이 좀 커서 이제 좀 실점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니스 상대로도 많이 좀 밀리는 양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죠. 자, 게다가 뭐 이제 추가로 뭐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이제 랭스가 뭐 니스 상대로 뭐 7년 가까이 이제 이긴 적이 이제 없을 만큼 많이 약한 면모를 좀 보이기도 했죠. 네. 자, 그래서 약간 이런 점들을 좀 고렸을 때 저는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최근 좀 페이스랑 좀 페이스가 굉장히 좀 많이 이제 물이 오른 좀 니스 사이드로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 경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니스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니스 승 쪽 보는 경기. 네, 안 그러면 언어반은 영어는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니스도 어느 정도 좀 득점력이 득점이 좀 뭐 터질 수 있고, 그리고 랭스 역시 지금 뭐 니스의 좀 수비가 뭐 별로 좀 좋지가 못하고, 그리고 특히 좀 후방에서 좀 전력 누수가 좀 어느 정도 크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랭스 역시 이제 충분히 좀 좋은 득점 기회를 이제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랭스가 뭐 득점을 한다고 하면은 다수 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서 오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승패 본다고 하면은 니스 승, 언어와 본다고 하면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해외 축구에 대한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이제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감사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